안녕하세요. 스냅에서 게이밍 클라이언트 파트너를 맡고 있는 위진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스냅챗으로 찍은 저의 AR 모습입니다. AR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대하고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재미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실제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신발을 신어보기도 하고 비즈니스에게도 잠재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냅에서 게이밍 클라이언트 파트너를 맡고 있는 위진석입니다. 오늘 제 세션에서는 방금 보신 이러한 AR들이 무엇이고 왜 스냅에서 이를 VR을 대신한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지, 실제 게임사들이 어떻게 유저 인게이지먼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 테크업계에서 메타버스, NFT, VR이라는 단어 자주 듣고 계시죠? 이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AR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증강현실이라고 불리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AR 학자는 아니라서요. 저도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한국어로는 증강현실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요한 키워드를 살펴보면 바른 AR은 현실 세계와 컴퓨터 기반의 이미지를 결합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보통 AR을 가상현실을 뜻하는 VR과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기술은 본질적으로 가상세계, 현실세계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일 것이냐에 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AR is not VR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국의 툴레인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VR은 시스템이 만들어둔 가상세계 안에 유저를 초대하기에 그 경험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디바이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AR의 핵심은 현실 세계의 경험을 어느까지나 증폭시키기 위해 가상세계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사용주의는 사용자이기에 사용자가 몰입의 정도를 컨트롤하게 되고 핸드폰으로도 가볍게 AR의 체험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 가능성, 접근성의 장점으로 인해 스냅은 AR이 VR을 대신하여 새로운 기술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R은 이미 현재에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외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는 이미 전 세계에 약 22억 명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고 점점 더 그 사용량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75%의 인구가 AR을 소셜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꾸준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량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AR의 성장세는 5G와 같은 기술의 도입으로 폭발적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스마트폰이 엄청난 성장세를 이루는 것과 유사한 추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솔직히 아직은 좀 많이 낯설고 내 주변에 써본 사람은 별로 없고 그렇게 느껴지는, 좀 멀리 느껴지는 증강현실의 기술,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2.5억 명의 유저들이 이러한 짧은 AR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작년에 외부 조사 기관이 6,500명의 유저들에게 AR을 왜 쓰는지에 대한 오픈 퀘션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데 그중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fun이었던 것 같습니다. AR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의미 있게, 또 때로는 웃기게 표현하면서 AR을 통해 사용자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65%의 소비자는 AR의 주요 소비 목적은 재미라고 응답할 정도로요. 그러나 최근 이 AR의 사용 목적이 점점 더 다변화 혹은 다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서베이를 진행하였던 동일한 유저들에게 그럼 앞으로 AR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실제 유저들은 재미보다는 생산성 향상, 건강,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AR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AR을 유틸리티화 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여러 산업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빠르게 수학 문제를 풀어준다거나 귀여운 강아지의 품종을 확인하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상품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 활용도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토이에서 툴로 넘어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단계를 4단계로 한번 나눠보면은 기술이 개발이 되고 다양하게 테스트가 이루어지다가 먼저 엔터테인먼트에서 재미를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은 점차적인 대중화를 겪게 되고 그 대중화를 발돋움하여 도구로서의 AR의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히 툴로서의 AR에 도달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VR보다 앞서서 빠르게 그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게임에서도 또한 이러한 AR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AR의 활용폭을 점점 더 늘리고 계십니다. 잠재 게이머 혹은 기존 게이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AR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해가 지날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사에게 이 도구적인 관점의 AR의 필요성은 바로 몰입감 있는 도달, 영어로는 immersive reach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동적인 광고의 소비 혹은 일방향적인 콘텐츠 전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게임사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 가상세계에 존재하였던 캐릭터가 현실로 오면서 나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혹은 마케팅에서 측정하는 지표에 담겨지지 않는 그 강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5초 뒤에 스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장기간 이상 유저가 좌로, 우로 고개를 흔들고 앞, 뒤로 움직이면서 브랜드와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은 저도 현재까지는 AR만이 선사할 수 있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저가 AR 렌즈를 통해 구현된 자신의 모습을 또 다로 찍고 공유하면서 콘텐츠 생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게임사들이 어떤 AR 렌즈들을 통해 여태껏 유저 인게이지먼트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효과적인 AR의 첫 번째는 유저가 컨텐츠의 핵심이 되기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셀카 모양의 캐릭터를 입힌 형태거나 캐릭터가 뒤에 같이 노출이 되어서 체험하게 하는 그 경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러한 재미있는 나의 모습을 유저들은 친한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많기에 쉐어 비율이 다른 렌즈 타입 대비 높은 것 같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재를 한번 아이디에이션 해본다면요. 캐릭터 소유욕이 높은 수집형 혹은 애니메 스타일 게임의 경우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거나 혹은 유저를 둘러싸은 그 경험을 선사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두 번째, 게이머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바로 게임이죠. 두 번째 타입은 셀카를 찍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 얼굴을 움직이면서 공도 보내보고 자동차도 달려보고 게임 그 자체를 만들어 맛보기를 제공하는 것이죠.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물론 실제 게임이 가진 퀄리티만큼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그 플레이어블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캐주얼 게임의 경우 게임 플레이 비디오들이 수많이 제작되는 이 현상에서 유저들이 간단하게 게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 신선한 플레이어블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소재인데요.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탈 렌즈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 카메라 안에서 또 하나의 유저 세상이 펼쳐지고 유저는 실제로 앞뒤로 몸을 움직이면서 자신의 현실 세계가 또 다른 세계와 공존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기를 통해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 단순 핸드폰만으로도요. 한번 같이 하나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이를 OH와 함께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마치 하나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유저들에게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포탈 렌즈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RPG처럼 세계관이 풍부하고 수많은 스토리 속에 있는 게임들의 경우 유저를 공성전 한가운데에 놓일 수도 있고 혹은 보스몹을 잡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시는 예시와 같이 구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렌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술을 뒷받침할 제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스냅에서는 제작을 도와드리거나 혹은 무료로 렌즈 스튜디오를 통해 파트너사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AR은 현실 세계의 경험을 재미있게 증폭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태까지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게임사가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콘텐츠로 AR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게임 사업 및 마케팅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그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소 이 복잡하고 아직까지는 그 여정이 희미해 보실 수 있는 그 단계에서 스냅챗은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스냅은 현실 세계를 가리는 것보다 현실 세계에 상상력을 더한 베스트 버전의 현실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